경기도민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2,500만 북한 동포 여러분, 저는 경기도 고양시와 시흥시에서 도의원 2선, 국회의원 2선 등 20여 년의 의정 경험과 정책위 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동행본부장과 경기도 공동총괄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 함진규가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20여 년의 의정 경험과 정책위 의장을 역임하면서 준비해왔던 일을 경기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하여 경기도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높이는 일을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1천년 전 고대 삼한 시대의 선조이신 함혁의 후손으로 경기도 시흥에 정착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400~500년을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으로서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경기도는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와 개국공신 등 수많은 우국 충정의 애국지사가 잠들어 있는 대한민국의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오늘날 경기도는 북한의 도발 심하다, 긴장 고조와 함께 안보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지역으로서 남북이 갈라진 휴전선에 접해 있는 군사 접경 지역입니다. 멈춰진 전쟁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분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분단으로 인해 반만년 역사의 대혈맥이 끊어져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경기도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여 대한민국의 운명을 새로이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경기도라고 확신합니다.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남북한 7,500만 동포 여러분, 분단의 최접경 지역인 경기도는 한국 전쟁의 종착지로서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한 분쟁과 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저 함진규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전쟁 금지 지역의 선포를 제안합니다. 일체 군사행동 및 무력 충돌을 원천 방지하는 조치를 통해 자유와 평화의 메카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1,400만 경기도민이 먼저 앞장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전 국민과 UN 193개국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된다면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주변국들도 모두 이익이 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의 중심 국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의 선진국에 진입하였습니다. 선진국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1976년 8월 18일을 기억하기조차 끔찍한 북한군에 의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희생된 아서 조지 보니파스 소령, 마크 토머스 베럿 대위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 6.25 이후 최초로 오키나와에서 F-4 24대
괌에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F-111, B-52 폭격기를 비롯한 함재기 65대를 미드웨이 항공모함 등의 전략무기가 총되어 일촉즉발의 전쟁 지천의 데프콘2가 발령되는 등 남북관계의 악화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판문점에서 희생한 보니파스 소령을 비롯한 유엔군의 숭고한 희생에 대하여 잊고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국가나 국민 차원의 추모조차 없었음은 매우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판문점에서 희생당한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하고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다시는 이 땅에서 피를 흘리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여 판문점에서 희생당한 보니파스 소령을 비롯한 유엔군 희생자들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하여 판문점 도끼만행 유엔군 희생자 추모 사업회를 발족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46년 전 사건 이후에도 민간 여객기 칼기 폭파 사건,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 서해 교전, 천안함 격침 사건, 얼마 전 발생하였던 임진강 공무원 살해 사건, 방화 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무력 도발과 반인륜적 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남북 정상과 북미 정상이 만나 세계 평화를 외치면서도 한편으로는 핵미사일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쏘아대는 등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주민들의 복지와 인권은 안중에도 없으며 굶주림과 억압을 견디다 못해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가 수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북한의 무력 도발과 동포 및 외국인에 대한 인권 유린 행위를 용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그동안 벌어졌던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억압과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더 이상 동토의 땅이 되지 않도록 우리 1,400만 공기도민이 동포엘에서 팔걷고 나서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더 이상 북한 동포에 대한 인권 탄압을 중지하고 무력 도발의 야욕을 버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남북한 7,500만 동포 여러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휴전협정 당시 체결한 중립급 강독위원회 활동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중립급 강독위원회 임무는 정전협정에 규정된 감독, 감시, 시찰,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남북의 휴전 상태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아지자 북측의 감시국인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의 감독위원들이 추방당하였습니다. 남쪽 감시단인 스위스, 스웨덴만 남게 되었으며 감시단 인원도 당초 700명에서 현재는 불과 5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립급 강독위원회 위원단을 700명 수준으로 회복하여 유엔과 국제사회가 한치의 도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 문제도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동안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유엔에서 20년째 매년 만장일치 결의로 인권 탄압 중지와 조사단 파견이라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나 북한은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에도 계속 불응할 경우 유엔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는 강력한 경제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도의 전자전과 대량 살상 무기가 동원되는 현대전에서 그 피해와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는 만큼 차제에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엄중한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신안보 평화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한반도 전 지역을 전쟁 금지 지역으로 선포하여 지구촌 누구나 평화와 자유 왕래를 보장한다. 둘째,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감시단을 복원하여 분쟁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한다. 셋째, 북한의 인권 탄압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엔 북한 인권센터를 설치한다. 넷째, 휴전선의 5번째 유엔 본부 기구를 유치, 전쟁 방지, 국제 평화의 전진기지로 만든다. 5번째, 판문점 도끼만행 유엔군 희생자 추모 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 4월 7일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함진규. 이상입니다. 당시에 제1공수 여단장을 한 박희도 현장의 그 준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이 판문점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육군본부의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이 저 방에 찾아와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하사금을 가지고 나한테 전달하면서 박희도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육군본부 작전 참모가 들어가든지 작전 지휘를 해주라 하면서 명령을 북괴군들을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훈장을 많이 줄게 하는 것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중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미루나무를 자르는데 우리 공수여단이 힘이 있으니까 비무장으로 그를 지켜주라 하는 것으로 스티웰 8군 사령관하고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 1공수 여단에 64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64명의 그 팀장을 맡고 있는 김종환 당시의 소령을 임명을 해가지고 김송환 소령이 64명을 단련을 시키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우리 봉화관에서 밤새도록 다짐을 하고 손톱과 발톱 모든 것을 깎고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그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나는 판문점 속에 그때 당시의 현황은 북한군과 북한군과 유엔군이 섞여가지고 안에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루나무 작전이라는 것이 미군이 서고 있는 3초소와 5초소 사이에 미루나무가 서 있어 가지고 시계가 가르니까 그 시계를 자르기 위해서 시계 청소를 하다가 미루나무 작전이 발생을 해가지고 미군 소령 2명이 소령과 그때 당시에 미군 대위 1명, 중위 1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소령이 되고 대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날 아침에 우리 행동대장으로 들어갔던 김종환 소령이 64명을 미군 그 책임 맡고 있는 대위 밑에
대대장 밑에 들어가 가지고 미루나무 작전을 수행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알았지만은 미군 비행기가 공중에 뜨고 함대가 동해안 서해안에 와가지고 있으니까 미군들이 전부 다 철수해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수하기 전에 상태를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미군들을 참모총장이 나에게 준 명령이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훈장을 많이 죽게 하는 것이 명령이었기 때문에 한 100m 들어오면은 쏘아라 해가지고 사살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7명 내지 8명이 우리 병사가 죽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사가 죽는 것보다도 북괴를 더 많이 죽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발포 명령을 그때 당시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현장에 미군들도 북괴군이 전부 다 철수해버리고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끝내 이행을 하지 못하고 미루나무를 따를 때에 톱이 중간에 또 잘 안 맞아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런 상태 하에서 미군 초소에 미군이 없고 참 북괴가 없고 하니까 우리 한국 특수병들이 들어가가지고 북한군 초소에 들어가지고 카텐도 뜯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군들이 원칙을 잘 지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특수병들이 왜 북한군 초소에 들어가느냐 해가지고 만류하다 보니까 몸속에 무기를 가지고 있고 해서 나중에는 스틸 로엘 장군으로부터 징계위원회 해부가 돼가지고 왜 총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해서 총은 만약에 북괴군에 그 잡히는 것 같으면 자살하려고 들어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끝냈습니다. 나중에 그것으로서 끝내고 참모총장에게 보고를 하니까 이미 들어가니까 미군 북괴군이 전부 다 철수해버리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잘 됐다 해서 그만 그대로 잘 결론을 맺어주셨습니다. 이상 그때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당시 작전 지휘관이었던 김종헌 현재는 예백 장군입니다. 당시는 소령이었었습니다. 저는 박희도 총장님의 지시를 받은 다음에 보안에서 64명을 데리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제 각오는 살아 돌아올 생각은 못했습니다. 제가 맡은 임무는 북괴군과 총격전을 일으켜가지고 저는 인계철선을 역할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산화하는 걸로 저는 각오를 하고 갔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북괴군과 교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췄었습니다. 미군 스틸웰 장군은 저희들 보고 도끼자루만 가지고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교전사항을 준비해서 감으로써 권총과 수류탄, 흐레모아, M16 소총까지도 분해해가지고 차에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이 미루나무를 다 자른 다음에 그다음부터 저희들은 북괴군 소탕 작전을 하기 위해서 각 초소마다 다 뒤졌는데 북괴군들은 이미 저희들이 가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까지 저희가 갔었는데,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반쯤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북괴군들은 한 명도 보이지도 않고 얼굴조차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적과 교전을 해가지고 차라리 그 자리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들이 다 전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교전상이 일으켰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벌써 통일이 됐을 겁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그 당시에 북경군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임무수행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무기를 가지고 갔다고 해서 스티렐 장군으로부터 처벌까지도 받았습니다. 상행 고문으로 있는 김종갑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내려갈까 합니다. 이 한반도 전쟁 금지 구역이라고 선포하는데 어저께 어느 기자를 만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의구심을 가질까 봐 그 한반도 전쟁 금지 구역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반도라고 하는 얘기는 제 헌법 3조에 한국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하는 데서 한반도라고 하는 걸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금지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반도라고 하는 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한반도 전체가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은 헌법에 있는 조항대로 백두산서부터 제주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체를 우리가 금지구역으로 대한민국은 5천년 이상의 전쟁사로 이어져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6.25 전쟁,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전쟁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한반도 전쟁 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깊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